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공무원은 삶의 해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되면요, 더 괴로운 상황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거를 여러분 개개인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나요? 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리얼리스트.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항상 리얼리스트 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자기가 착하게 못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가면을 쓴 채로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보이니까 내가 혹시 극과 속이 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이 리얼리스트 분들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어디 번듯한 집안 또는 번듯한 조직, 회사 여기에 속하기만 하면 나는 상당히 멋있게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리얼리스트예요.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고 아주 멋진 회사 또는 하다못해 공무원이 되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로맨티스트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이런 걸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존의 틀에 충실하고 큰 변화를 거부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회피해요. 그런데 대개 이럴 때 이제 마음은 대세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또 다 하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리얼리스트 분들이죠. 이쯤 이야기하면 주위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네. 두 번째, 로맨티스트.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려고 해요. 아름다운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은 조금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불안정한 여성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을 드러내고 항상 좀 불안해요. 그래서 잔극정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지. 어떡하니? 이러면서 미리 걱정을 많이 해요. 미리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집에서는 잔소리가 많다는 소리를 또 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 좀 삐지기도 잘해요. 그렇지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또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면 아주 다른 사람한테 스위트하고 또 상당히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멋진 선물도 하고 자기만의 감성을 추구하고요. 그렇지만 두려움이나 기대, 걱정이 항상 많아요. 그 대신에 불안하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더 자기를 덜덜 볶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주기도 하고, 또 그게 조금 안 되면 또 상당히 신경질을 낸다든지 막 다른 사람한테 삐진 모습을 강하게 보인다든지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남들한테 외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여유 있고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일을 하면 항상 뭔가 분명한 결과를 얻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불안을 감추기 위해 또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다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로맨티스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휴머니스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는 사람. 이런 분들은 보통 어시어시하고 사람들하고 뭔가 이벤트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또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는 것도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또 자기도 잘 표현해요.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오지랖이 넓어요. 쓸데없이 또 다른 사람 일에 많이 개입도 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넓은 인간관계고 네트워킹이 비교적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할 때는 상당히 일도 성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일을 할 때 이 휴머니스트 분한테 일을 맡겨놓으면요, 항상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걱정 마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확인을 해보면 네, 시작할 때나 시간이 지난 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즐겁게 잘 지냈으면 잘 된 거지. 꼭 결과가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휴머니스트는 같이 일하는 건 참 좋은데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퀘스천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좋고 사회성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어시어시어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냐 하면요, 꼼꼼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감성이 빈정상하거나 토라진 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해가지고 남들이 다 열받았다는 걸 아는데 지만 가장 마지막에 걔가 열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잘 잊어요. 심지어는 저 휴머니스트 연구원이 있으면 그 연구원한테 일을 맡겼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좀 야단을 치잖아요. 휴머니스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자기를 야단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한나절만 지나면 자기가 전혀 야단 맞았다라고 생각조차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당히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뒷수습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사회성이 상당히 높은 것 때문에 또 상당히 잘 지내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참 속으로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이 어떤 조직에서 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앞장서서 하는데 잘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휴머니스트는 돌격 앞으로 이 산으로 이거 아닌가 봐 저 산으로 이러다가 휴머니스트 쫓아다니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쏘갔다 라고 생각할 위험성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휴머니스트를 따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시어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번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셜록항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7월 15일 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네 번째, 아이디얼리스트. 자기라는 사람은 항상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자기가 좀 더 독특하다. 어떤 사람은요, 쟤 참 독특해 하면요, 어떤 사람은 엄청 그걸 욕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황 교수는 참 독특해 하면 저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남들하고 저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역시 교수님 타오시네요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저에 대한 욕이에요. 저는 뭔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제가 상당히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아이디얼리스트는 상당히 이상주의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좀 더 자유롭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글 쓰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새롭게 뭔가를 발견한 것을 이야기를 나눌 때 뿌듯하고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남들이 하는 뻔한 소리를 하면 그거 왜 해요? 왜 그런 뻔한 소리를 해요? 왜 살아요? 차라리 그 소리를 하니 주무세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사람이 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것도 추구하지만은 상당히 남들이 보기에는 좀 돈키호테 같아, 엉뚱하다, 또 자기 상당히 에고이스틱하다, 이런 소리까지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자유를 추구하고 관행이나 의무 방어를 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그 대신에 본인의 전문성이나 남들보다 특별하고 다르고 남들하고 차별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회에서는 말로는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교육은 창의적인 인간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의 첫 번째 특성은 뭔지 아세요? 튄다? 아니에요. 창의적인 아이의 첫 번째 특성은요, 말 안 듣는다. 이건 어머니 버전의 표현이고요. 실제로 선생님 버전은요,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 그리고 한국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아이는요, 착한 아이예요. 말 잘 듣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리얼리스트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요.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제가 성격이라는 거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디얼리스트는 본인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데 이 조직의 논리와 관리에는 상당히 취약하고 조직 생활을 잘 하기가 힘들어해요. 왜? 보통 사람들한테는 튄다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왜 그런데요? 왜 하는데요? 꼭 이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관둬, 너 그만둬, 이런 욕 듣기 딱 좋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게 돼요. 마지막 5번째, 에이전트. 이 사람은, 에이전트는 일을 하고 성과를 얻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람찬 자기 찾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업무가 인간관계의 우선이고 상당히 나름대로 유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항상 분명하게 그 일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일을 맡기는 그 사람을 에이전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단어하고 비슷한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을 하는 거는 웬만큼 또박또박하게 잘하는데 뭔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뭔가 정이 서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히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참 일도 잘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만날수록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하고 정이 쌓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희한한 사람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뺀질뺀질하다는 느낌이 들고, 쟤하고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을 만한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 쟤가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에이전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체 업무가 자신의 틀과 맞을 때는 추진력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독선적이고 단정적이에요. 그리고 일이든 취미든 상당히 강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가지고 숫자로 표현하고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거, 저걸 피규어라고 그러는데 인형 같은 거 모으고, 또 이런 아이들이 또 컴퓨터 게임 같은 데 빠지면요, 거의 고렙으로 가거나 거의 지존의 경지까지 가서 자기가 거기에서 최고가 됐다는 게 되면 아주 뿌듯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배째라 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또 이런 에이전트 성향이 있는 게 있어요. 장미대선이 열어줄 새 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 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 검색하세요. 이게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 20대, 30대, 심지어는 대개 20대, 30대 분들은요, 이 5가지 중에서 원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한 50%의 분들이 리얼리스트예요.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조사를 했을 때 재밌는 거는 대학생 애들이 보통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에서 리얼리스트로 나오는 비율은 10%에서 1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30대에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요, 전체 50% 이상이 리얼리스트로 나와요. 그리고 리얼리스트의 모습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어떤 심리 상태냐 하면 진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리얼리스트 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하고 어시어시해 지내야 되기 때문에 휴머니스트로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기본적인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성향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비교적 가장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심지어는 중국 아주 고대 문헌 위지 동의전에 보면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엄주 가무에 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골목골목마다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2명만 모이면 컴컴한 방 안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이런 희한한 행동을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 외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로맨티스트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기본이고,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 그것이 로맨티스트는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하면 아름답기는요, 뭔가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요즘에 K-뷰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원래의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잘 드러난 게 세계 최고의 화장품 소비국이자 화장품 생산국인 나라가 됐다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이 로맨티스트의 심리가 가장 꼽힌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맨티스트의 심리가 엉뚱하게 나타날 때 억울하다, 한스럽다 라고 표현할 때는 촛불 시위로도 표현이 되고, 그게 촛불 혁명이 되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심리가 표현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에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자기라는 존재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의 자기 찾기는 현재 자기의 모습은 리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와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와 에이전트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알게 되는 거. 그것은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사는가를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인데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결국에 이 사람은 실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 하기보다 좌절된 이미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현재 상황을 괴로워하고 자책만 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과의 관계와 교류를 원하지만 정작 스스로 타인과의 교류를 차단해요. 이 사람의 심리는요, 상당히 높은 이 매뉴얼적인 특성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모습으로 인식을 해요. 이것이 이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변화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벌써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중국만 해도 돼, 놀아도 돼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답이 되는데, 공무원은 삶의 해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되면요, 더 괴로운 상황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로맨티스트 성향의 그 감성적이고 세심한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만일 아까 이 슬라이드 확인하신 분이 로맨티스트였다면요, 벌써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로맨티스트가 아니니까 뒤에서 아주 웃으면서 이 강의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이 사연을 주신 분한테는 답이 아니에요.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이 무엇에 끌리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걸 표현하기 유도해야 되는데, 아까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적으라 하는 것도 이거 비슷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조차도 명확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있을 때는요,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한 답이 돼요. 그럴 때 주변 일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일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일이고, 이럴 때는요, 시골에 사는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다면 당분간 식물을 키우거나 농사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엉뚱한 답이 아니라 그것도 되는데, 그렇다고 농사일을 한다면 논농사하고 밭농사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밭에서 또는 화분에 조그마한 허브라도 키우는 것도 괜찮다는 거.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세상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이 지구가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를 느끼는 시간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자신 내부에 생겨나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높이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많이 들린다면요, 그거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바로 그 행동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보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늦은 밤에 이 시민대학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미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 미신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우셨다면, 그리고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생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